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환자이신 68살 방 여사님이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골밀도 검사와 혈관 검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 병원 의사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합니다. 아니, 혈관이 너무 깨끗해지셨고 뼈 밀도가 오히려 올라가셨네요. 박 여사님,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의사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이 병아리콩이었습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이 병아리콩 하나로 뼈는 강철처럼, 혈관은 20대처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아리콩을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다른 99%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병아리콩은 반드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특별한 비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저 삶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저 40년 경력의 한의사 안병철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황금조합 비법을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한의사 안병철입니다. 제 긴 진료 경험에서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끔찍한 고통이 한꺼번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뼈가 텅 비어버리는 골다공증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기름때로 막히는 동맥경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아프면 칼슘제를 드시고 혈관이 걱정되면 고지혈증 약을 드십니다. 그렇게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의 돈을 약값으로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만약 혈관이 꽉 막혀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드셔도 그 영양분이 뼈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시나리오입니다. 혈관은 기름때로 꽉 막혀가는데 뼈는 텅 비어 푸석해지는 것입니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떠섰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0년의 노하우를 담아 어제 말씀드린 그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콩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비율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집으로 들어오는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뼈는 그 물로 지탱되는 집 자체입니다. 만약 그 수도관이 녹슬고 기름때로 꽉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 즉 혈관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으로 꽉 막히면 아무리 좋은 물, 즉 칼슘이나 영양분을 보내도 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뼈는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칼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을 막는 지독한 염증과 뼛속을 텅 비게 만드는 몸의 불균형입니다. 혈관은 오래된 주택의 수도관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쌓이고 결국 막혀버리기 쉽습니다. 혈관 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딱딱해집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 뼈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쯤 되면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닌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높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병아리콩이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 즉 막힌 수도관과 굶주린 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병아리콩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성분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콩 한 알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생기를 불어넣는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마치 금빛솔처럼 혈관 속을 쓱쓱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진짜 비밀은 그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열쇠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 그 원심 태제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진정한 힘은 그 자체로도 물론 대단하지만 사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 바로 그 궁합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궁합을 목소리 높여 강조할까요? 우리나라 99%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병아리 콩만 잔뜩 삶아서 드십니다. 물론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뼈를 강철처럼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는 그 강력한 효과의 절반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아리 콩에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을 그냥 버리고 계신 셈입니다. 진짜 비법은 병아리 콩의 특정 성분과 다른 식재료의 특정 성분이 만났을 때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며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 여사님의 검사 결과를 보고 대학 병원 의사조차 놀라게 한 오늘 제가 공개할 황금조합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조합 하나만 여러분의 식탁에 더하셔도 여러분의 뼈와 혈관은 놀라운 속도로 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강철로 만들고 대학병원 의사마저 놀라게 한 그 기적의 황금조합. 40년 한의사 안병철의 비법 3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이 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음식은 서로 돕거나 혹은 서로를 방해합니다. 진짜 효능은 바로 이 궁합, 이 조화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뼈를 위한 조합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검은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지면 우유나 칼슘제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칼슘만으로는 절대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뼈에는 칼슘을 붙잡아두는 접착제, 즉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병아리콩은 바로 그 마그네슘과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그리고 검은깨, 이 작고 검은 알갱이야말로 칼슘의 보물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검은깨는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우유보다 몇 배나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병아리콩이 뼈의 시멘트 역할을 한다면 검은깨는 뼈의 철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강철 같은 뼈가 완성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검은깨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한의학에서 신장은 뼈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병아리콩은 비장을 보합니다. 이 둘이 만나니 몸의 근본이 튼튼해지는 최고의 궁합인 셈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7살 문경자 여사님은 예전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삶은 병아리콩을 으깨어 볶은 검은깨 가루와 함께 섞어서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문 여사님은 손자와 함께 놀이터까지 걸어 다니시고 가벼운 운동까지 하실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돌아오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골밀도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셨죠. 이것이 바로 궁합의 힘입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어줄 비법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시금치입니다. 우리가 3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막힌 수도관을 기억하십니까? 그 수도관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아쉽게도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 시금치가 바로 그 가속장치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병아리콩 속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을 무려 40% 이상 높여줍니다.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놀라운 작용까지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1살 정동준 어르신은 평소에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죠. 저는 그분께 병아리콩과 시금치를 함께 끓인 국에 구기자를 조금 넣어서 일주일에 2번씩 꼭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피를 맑게 합니다. 이 조합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몸속 혈맥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2달 만에 정 어르신은 시장까지 걸어 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혈관 청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조합입니다. 마지막 3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뿌리이자 모든 면역의 중심인 장을 위한 조합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요거트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튼튼하고 혈관이 깨끗해도 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장에 염증이 가득하면 그 독소가 온몸을 타고 돌며 뼈와 혈관을 다시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요거트, 특히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수억 마리의 건강한 군대가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염증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 속에 건강한 숲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6살 신혜련 여사님은 늘 만성변비와 복부 팽만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병아리콩 삶은 것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블루베리를 살짝 얹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신 여사님은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셨고 얼굴빛까지 화사해졌다고 제게 자랑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장이 편안해야 기와 혈이 잘 돌아 몸 전체가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황금 조합을 모두 아셨습니다. 첫째, 뼈를 위해서는 검은깨와 함께. 둘째, 혈관을 위해서는 시금치와 함께. 셋째, 장을 위해서는 요거트와 함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 조합들이야말로 병원 의사도 놀라게 한 진짜 비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조합들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뼈를 위한 검은깨, 혈관을 위한 시금치, 그리고 장을 위한 요거트까지 최고의 황금 궁합 세 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어쩌면 가장 무섭게 경고하고 싶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귀한 병아리콩을 드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독을 드시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 4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병아리콩의 효능을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병아리콩을 물에 잠깐 담갔다가 바로 끓여 드시는 경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70살 강태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병아리콩이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마트에서 한가득 사오셔서 딱 3시간 정도만 불리고 바로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서 며칠 동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익히지 않은 병아리콩에는 렉틴과 사포닌 같은 우리 몸의 소화를 방해하는 항영양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단단한 철문처럼 우리 몸이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 같은 귀한 미네랄까지 몸 밖으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서울의과 대학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을 덜 익혀 먹을 경우 영양 흡수율이 최대 2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덜 익은 콩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비장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푹 익혀 드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 좋은 병아리콩을 마치 밥처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60살 윤지숙 여사님이 계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빨리 낮추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밥 한 그릇 가득 병아리콩만 드시고 심지어 간식처럼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위장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밤에도 배가 불러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병아리콩의 단백질과 섬유질은 분명 좋은 성분이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단백질을 과하게 먹을 경우 신장 기능이 10% 이상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말 무서운 실수입니다. 병아리콩을 대량으로 사두고 부엌 한 구석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에 보관이 잘못되면 콩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황색 곰팡이 독소, 즉 아플라톡신은 간을 손상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국제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 한미자 어르신은 냄새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물로 씻으면 괜찮겠지 싶어 오래된 병아리콩을 그대로 끓여 드셨습니다. 결국 간 기능 수치가 급격히 올라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기운이 눅눅한 음식은 간을 상하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 구석에 묵혀둔 병아리콩이 있다면 그 상태가 괜찮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시중에 파는 병아리콩 과자나 스낵을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1살 송재호 어르신은 매일 한 봉지씩 병아리콩 칩을 드시면서 나는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혈압이 180까지 치솟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과자 속에는 튀긴 기름과 소금이 일반 감자칩보다도 더 많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최근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 스낵의 나트륨 함량은 보통 과자보다 최대 50%나 높을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겐 정말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덜 익혀 먹는 실수, 너무 많이 먹는 실수, 곰팡이가 생긴 실수, 그리고 과자로 먹는 실수, 이 네 가지 실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듣다 보니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실수들은 알고 나면 너무나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피하고 병아리콩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5가지 황금 섭취법을 바로 다음 장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4가지 치명적인 실수, 혹시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콩도 방법을 잘못 쓰면 그저 맛없는 차처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몸에 엄청난 선물이 된답니다. 당장 마트로 달려가시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5가지 팁, 이 5가지 황금 섭취법을 꼭 기억하셔야만 병아리콩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월에 딱 맞는 방법들이니까 저 안병철을 믿고 따라만 하셔도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고 장도 편안해지고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병아리콩은 반드시 하룻밤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귀찮게 여기고 서너 시간만 담갔다가 바로 끓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로 고생하신 강태환 어르신처럼 배에 가스가 차는 이유입니다. 이 콩은 팥이나 녹두처럼 금방 무르지 않습니다. 겉껍질이 생각보다 아주 단단해서 물이 속까지 스며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찬물에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이상 넉넉하게 담가 두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밤 자기 전에 미리 물에 담가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끓일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만약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라면 실온에 그냥 두면 콩이 쉬어버릴 수 있으니 꼭 냉장고에 넣어서 불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려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렉틴이나 사포닌 같은 항용량 성분들이 이 불리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부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병아리콩을 충분히 불렸을 때 불리지 않았을 때보다 영양 흡수율이 무려 30%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불리는 과정을 화식의 첫걸음이라 해서 콩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비장을 덜 자극하도록 돕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대로 아주 푹 삶아야 합니다. 불린 콩이라도 설렁설렁 끓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속은 익지 않은 콩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일반 냄비를 사용하신다면 물을 넉넉히 붓고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최소 40분에서 50분 정도 푹 끓여야 합니다. 콩알을 하나 건져서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부드럽게 으깨져야 속까지 다 익은 것입니다.
전기밥솥을 이용하신다면 찜기 위에 콩을 올리고 물 2컵 정도 부어서 찐 다음 뜸들이기를 꼭 10분 정도 하시면 아주 알맞은 식감이 됩니다. 물론 가장 간편한 것은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으로는 단 20분이면 속까지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게 익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익혀야만 우리 몸을 괴롭히던 항영양소가 깨지고 비로소 그 안에 숨어있던 단백질과 무기질이 우리 몸에 흡수될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는 현명한 식재료와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황금 조합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병아리콩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아쉽게도 식물성 철분이라 흡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비결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철분의 흡수율이 마법처럼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샐러드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붉은 피망이나 토마토와 함께 스프로 끓여 드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6살 오미영 어르신은 늘 빈혈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계단만 조금 올라도 어지럽고 숨이 차셨죠. 저는 오 여사님께 매일 병아리콩 샐러드에 방울토마토 대여섯 알과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만에 빈혈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걷는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신맛은 간을 보하고 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네 번째는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는 겁니다. 병아리콩은 하루에 30g에서 50g 정도, 종이컵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면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손으로 한 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실수로 고생하셨던 윤지숙 여사님처럼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이것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겹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맛이 없고 매일 똑같으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병아리콩은 단순히 밥에 넣어 먹거나 탕에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콩을 믹서에 곱게 갈아서 식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후무스, 즉 크림처럼 만들어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오이나 당근, 양파와 함께 상큼한 샐러드로 만들어도 보기에도 좋고 식욕이 살아납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69살 박은숙 어르신은 병아리콩과 고구마를 함께 끓여 걸쭉한 수프를 만들어 온 가족과 함께 드셨는데요. 손주들까지 너무 좋아해서 매번 냄비가 바닥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이것만 지키시면 병아리콩은 여러분 식탁 위에서 최고의 장수 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아리콩이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착한 콩이 건강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더 조심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체질 유형. 이분들은 병아리콩 섭취에 아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보물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몸속에 독처럼 쌓이게 됩니다. 결국 심장에 부담을 주고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68살 배성진 어르신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드시다가 가슴이 뛰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신기가 약한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에는 퓨린이라는 통풍 유발 물질이 생각보다 꽤 들어있습니다. 인천의 70살 노영철 어르신처럼 매일 주식처럼 드시면 통풍이 재발해 발이 퉁퉁 부어 신발도 못 신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아주 민감한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의 식이섬유는 장이 튼튼하면 도움이 되지만 서울 노원구의
65살 고순옥 어르신처럼 위장이 약한 분들이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빵빵해지고 잠도 설치게 됩니다. 자, 보셨죠? 병아리콩은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모두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마치 옷처럼 음식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병아리콩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냥 평범한 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체질에 대한 경고까지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병아리콩 박사가 되셨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병아리콩은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왕입니다. 둘째, 뼈를 위해서는 시멘트인 병아리콩과 철근인 검은깨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혈관을 위해서는 병아리콩과 비타민C, 즉 시금치나 레몬즙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넷째, 독이 되는 3가지, 덜 익힌 콩, 곰팡이 핀 콩, 그리고 짠 과자 형태의 콩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말합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요. 작은 씨앗 하나를 고르고 정성껏 불리고 조용히 끓여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진짜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시장에 가셔서 병아리콩 한 봉지와 검은깨 한 봉지를 꼭 사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산책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고관절 골절이나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걷기를 저 안병철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